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한 전략 짜볼 텐데요. 와우 글로벌 변재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또 저희가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뭐 두 가지 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이 인사들의 연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성적표 이 내용들 모두 함께 살펴볼 텐데 저는 좀 아침에 놀라긴 했거든요. 네. 너무나 기사 헤드라인이 막 주식 고평가 이렇게 뽑히니까 근데 사실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그 FOMC 때 톤과 비슷했지 않나 싶은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파월의 스피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발언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 소비와 주택 경기는 부진하고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서비스 부분에서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고평가와 관련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요. 주가에 대해서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주가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고밸류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밀어내렸고 채권 가격 상승, 뭐 엔화 강세 이런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시장에서 좀 목격이 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과도한 정책 기대감에 대한 경계심을 좀 드러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네. 9월 FOMC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네. 시장의 기대보다는 사실 좀 매파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이 파월 입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행복 회로를 좀 돌리고 있지 않냐. 쉽게 얘기하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냐. 이러한 것들로 좀 판단한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어제 파월의 이런 굉장히 좀 이례적일 수 있는 고평가 발언들이 앞으로 연내 추가 인하가 이제 1회로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파월 의장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증시에 대해서 좀 워워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미셸 보우먼 부의장과 이 오스틴 굴스비 총재 뭐 인터뷰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확실히 감지됐던 것 같아요. 네,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파월 연설 이전에 먼저 이런 했죠. 발언 먼저 했었는데 사실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친트럼프계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전 정부에서 임명을 했었던. 예, 그래서 뭐 그에 맞게 7월에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핵심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고용은 안 좋고 물가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같은 톤으로 어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와 부동산, 투자, 고용 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 쪽이 더 시급하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건설, 주택 판매 감소, 주택 가격 대비 임대료 어떤 불균형, 주택 시장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지금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장기 금리 하락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것들도 좀 암시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날 있었던 좀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의원들의 발언들과는 좀 대비되는 그렇죠. 그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만 봐도 우리가 9월 FOMC 점도표에서 확인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연준 내부에서 지금 양쪽으로 굉장히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러한 모습들 자체는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부, 또 연준 위원들 간의 내부 불이치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중에 어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 자체는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연준 관련 인사들이 본인의 캐릭터대로 발언을 이어간 셈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파월 의장도 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도전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가에 대한 뷰가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PC 지표 주목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고요. 그 전에 이 고평가 고평가 이야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M7에 대해서 잠시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최근 이
PER 평균이 30배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M7은 이제 좀 너무 밸류가 높아진 상황이 아니냐.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니다. AI 관련된 실적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 좀 의견이 갈리는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미국 증시가 계속 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환호하는 동시에 이면에서는 계속해서 거품론, 뭐 버블론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을 하죠. 함께 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치적으로 좀 살펴보면 S&P 500의 지난 10년 평균이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M7 같은 경우는 30배를 넘나드니까 그쵸.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M7 주가가 저점 대비 현재까지 약 22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바닥 대비 어떤 정점까지의 상승폭을 보면 과거 버블 사례들하고 굉장히 근접했다는 이런 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계속해서 뭐 버블이다 이제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사실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M7이 S&P 500이나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시가총액 비중이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건 역시 굉장히 좀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AI의 빅테크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쵸.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네. 분야에 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막 초기 침투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그런 본다면 상황이죠. 예전에 과거에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이제 등장했었던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품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M7 기업들이 보여주는 순이익률이라든지 뭐 매출 증가, EPS 이런 성장률 관련한 지표들 자체가 S&P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숫자를 잘 찍어내니까. 네네네.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숫자들이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 역시 제일 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분산 효과 차원에서 본격적인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좀 M7보다는 밸류가 저평가돼 있는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는 중소형주 이런 것들에서 뭐 한 7대3 비율 정도로 계속 구성해서 가는 게 베스트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뭐 맞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방송 거의 처음 출연해 주실 때부터 네네. 거품론은 뭐 시기상조다 그런 이야기는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지난주에도 빅테크 7, 중소형주 3 정도의 이 비중 조절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이제 국내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파트너님 그럼 이 부분만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마이크론의 실적 성적표 국내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뷰 간략하게만 들어볼까요, 우선? 네,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점 EPS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크게 상회해서 3.03달러를 네. 발표를 했고 매출 전망 같은 경우도 119억 달러 예상해서 125억 달러. 마진율도 뭐 크게 개선된 51.5%.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련 데이터들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해줬고요. 시간 내에서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약간 상승하는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왔는데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메모리 업종은 단기적으로 지금 뭐 시장 일각에서는 슈퍼 사이클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 네. 그다음에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는 뭐 적절한 공급 속도 조절이라든지 뭐 HBM의 공정 복합도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제약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다음에 뭐 금리, 환율, 관세 뭐 이런 거시 경제 안정성 같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된다고 보면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뭐 아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감은 정말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뭐 이 부분은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좀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간밤에 연설도 있었고 실적 성적표도 있었는데 이 S&P 글로벌 제조업, 비제조업 PMI도 좀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좀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PMI 제조업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제조업은 52, 서비스업은 53.9로 발표를 했는데 두 지표 대비 전월 대비 둔화된 결과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프트 데이터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준선 52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나 침체까지 보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고 확장 속 좀 완만한 성장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지금은 하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네. 때문에 뭐 경기 전망이나 체감 상황 이러한 것들이 소프트 데이터가 조금 더 빠르게 좀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의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뭐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는 데이터들은 뭐 고용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뭐 GDP라든지 이런 하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일 PMI 관련한 이 결과치들은 말씀드린 대로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확장 속 둔화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네.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조용한 확장 국면에 있다. 더군다나 이보다는 지금 고용 지표나 GDP와 같은 하드 데이터가 시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파트너님과 이 지표에 대한 관점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금요일에 PCE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앞서 이 연준 인사들의 어떤 물가, 고용, 무게추가 조금은 다른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물가 지표로 공식적으로 삼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더 좀 중요할 텐데 일단 예상치 자체는 전월 대비 0.32, 그다음에 전년 대비는 2.79% 상승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난달이나 전년도를 소폭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상치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워치를 보면 지금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90% 수준으로 시장 그쵸.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10월 FOMC 우리 일정을 보면 10월 말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내일 모레 있을 PC부터 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 뭐 고용 관련한 지표들, CPI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한 바퀴를 돌면서 데이터를 이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그 추가 완화가 필요할 수 있으나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된다라면서 좀 신중한 어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10월 FOMC 전에 발표 예정인 어떤 이런 중요한 하드 데이터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떤 시장에서는 뭐 90% 이상 추가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좀 하고 있지만 사실 언제 바뀔지 또 모르겠다. 그쵸. 특히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네. 그런 고평가 발언들을 보면 조금 더 그렇게 조심스러워졌죠.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네. 지금 국면이고 개인적으로는 10월을 인하하고 12월은 동결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FOMC 전에 있을 어떤 이런 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이제 PC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요거는 금요일 날 우리가 꼭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지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다음 FOMC까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지표가 참 중요하다. 더군다나 뭐 파월 의장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이 부분 정말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쏟아지는 지표들 정말 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잠시 저희가 쉬어가는 느낌으로 채팅창을 좀 봤더니 우리 변지환 파트너님의 별명이 참 많아지셨어요. 어떤 골드형 긍정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제 저희가 유가가 $50 선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셔서 오일환이란 별명도 나왔고요. 그리고 AI 키워드 거품론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셔서 인공지환도 나왔고 골드형까지 정말 많은 별명이 좀 쏟아지면서 우리 파트너님에 대한 또 관심을 함께 보내지고 계십니다. 자, 저희 투자자들의 관심도 아마 이런 키워드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파트너님,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본 것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단기적으로 조금 자금을 굴리는 파킹형 ETF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지수나 반도체 혹은 요즘에 금도 워낙 좋았다 보니까 네. 귀금속 이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투자자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좀 크게 넓게 길게 볼 때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주일간 어떤 순유입된 종목들을 보면 코덱스 200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 지수 ETF 관련, 그다음에 말씀하신 금 관련 ETF들이 이제 상해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 초에 이제 관세 해방의 날 사실은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 세일이 나오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파킹형 ETF로 소위 이제 대피를 하고 좌시하시던 이제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이라든지 또 연일되는 코스피를 비롯한 미국, 그다음에 일본, 뭐 역사적 신고가, 또 금값 신고가 이런 어떤 시장의 훈풍 소식에 다시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발길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또 다시 그런 시장의 수급을 좀 뒷받침해주고 그런 수급을 뒷받침받아서 증시는 또 강세를 보이고 이런 어떤 네. 흐름들,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언제나 넓고 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좁고 그쵸. 짧은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시기에 따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고 주가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떤 고점과 저점 이걸 정확하게 이제 짚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렇죠. 그런 어떤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는 이런 넓고 긴 관점으로 분할 대응하는 것밖에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이런 소위 이제 밑밥을 계속 왜 까냐면 현재 이제 안전자산 자체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이제 외면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라든지 아니면 시장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에 입고 있는 그 위험 자산으로에 대한 투자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 지금이 만약 최적의 타이밍인가라는 거에는 사실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는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좀 길고 넓은 시각으로 분할적으로 계속 진입을 해라. 그래서 저기 안전자산, 그러니까 파킹형에 있다가 또 증시가 이제 고점 뚫고 금값이 사상 최고치 간다 해서 또 후루룩 가는 거는 그거는 좀 제일 경계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그렇죠. 당연히 넓고 길게 봐야 된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저희 파트너님이 항상 또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앞서 조금만 좀 덧대어서 여쭤볼게요. 지수, 반도체, 귀금속 이쪽으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우선 오늘 우리나라 뭐 반도체 투톱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도 0.97%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는 앞서 저희가 뭐 마이크론에서도 살짝 여쭤봤지만 미국 반도체 혹은 국내 반도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의견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떤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비 굉장히 좋은 뉴스들을 많이 끌고 있죠. 투자 확대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시장 컨센서스를 생각보다 지금 크게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주가 강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크론 자체 혼자 무슨 물론 독식하는 형태는 그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주가 같은 그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는 향후 20에서 30% 정도 가격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주류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마이크론까지 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종목 간의 어떤 그런 큰 어떤 괴리나 이런 거는 보다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좋게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추이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어떤 심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고 오늘 장에서 뭐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양봉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한편 저희 미증시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에서는 하나의 변수만 튀어나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역시나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강세론에 훨씬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S&P 뭐 9천 돌파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좀 계속해서 이 우상향 기조는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연말까지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리스크 자체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시장 리스크를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 정책 기대감. 사실은 월요일 날 이 FOMC 끝나고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주르르 나와서 사실은 관련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발언을 좀 살펴보면 보스틱 애틀랜티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하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워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도 고용시장 둔화에 예방적인 25% 인하는 지지하지만 추가적인 완화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맥 이 의원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 완화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뭐 박힌 리치몬드 현재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뭐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점도표에서 확인했다시피 추가 2회 인하도 인하지만 1회 인하,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연준 위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시장이 애써 좀 외면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장의 과도한 금리 기대감. 요게 이제 조금 상존하는 리스크로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엊그제 이제 베터온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폭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그 밈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정말 많이 날뛰더라고요. 네, 주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 7월에 있었던 그 1달러 미만이었던 오픈도어가 뭐 100배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에릭 잭슨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시장에서 뭐 쇼피파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하면서 이 베터온 프로퍼티스가 폭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요새 욜로 투자라고 불리더라고요. 욜로 투자라고 네. 불리는 어떤 제로데이 옵션이라든지 밈 주식,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 투자, 이런 좀 수급적인 면에서 몰리고 있는 점들, 이런 것도 저는 시장의 리스크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보다는 어떤 이런 심리 쏠림 현상으로 인한 시장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또 급격하게 또 수적으로 확 빠집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좀 발견되는 것도 저는 좀 시장이 어떤 지금 상존하고 있는 리스크로 보이고, 세 번째는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높은 장기 금리, 이런 좀 정책적인 매크로 변수들, 이러한 일시적 물가 상승 평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그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꼭 이 장기 금리의 스티프닝 현상이 또 벌어지거든요.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것들이 어떤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점,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시장의 리스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증시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래서 시장에는 사실 악재라든지 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사실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좀 지레 겁먹고 달리는 말에서 굳이 먼저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나중에 대응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 세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달리는 말에서 먼저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오늘 참 명언을 많이 또 전해주셨어요. 자, 파트너님, 그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관전 포인트 뭘로 좀 꼽아볼까요? 어저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고평가 관련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좀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았던 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찬물이 좀 끼얹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행복회로라고 앞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어나가는지가 오늘 사실 네.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GDP라든지 PC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쵸. 이 하드 데이터 발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파트너님께서 저희가 시장에 좀 임할 때 투자자로서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하고요. 좀 더 긴 시각으로 그리고 사이클 속에서 중요한 지표들 주목하자 이 부분 함께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파트너님 그래도 저희 또 초보 투자자들은 지표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네네.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어렵거든요. 어떻게 네네. 공부해야 돼요? 환경아웃볼 글로벌 파트너에 제가 VOD 네.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 특히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제 지표라는 거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 같은 경우도 이게 트렌드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이 저물가, 저금리에 좀 우리가 봐야 될 지표들, 지금은 이제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트렌드에 또 봐야 될 지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동안 채팅창에서 다시 부끄러워하기 시작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RS 02-3490-5016으로 전화 주시면은 이 내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VOD 꼭 체크해 보시면서 이 지표에 대한 공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의 변주한 와우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또 모실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